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했던 화해치유재단이 설립 2년 4개월여 만에 공식 해산됩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네,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일본은 국제 약속을 지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호사카 유시 세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립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화해치유재단 계속 해산 예상이 돼 왔었고 어제 정부가 공식 해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설명도 같이 있었는데 먼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할머니들이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말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화해치유재단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한일 관계에 피해자의 구제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양분시키고 한일 관계의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는, 특히 한국 내에서는 재단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사실상 피해자의 분열이라는 구도도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정치권도 분열되었었고요. 그렇게 보자면 취지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합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점에서 보자면 이번에 재단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그리고 반드시 도래했어야 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합의 자체 파기나 재협상이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일단 2015년 12월에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쪽에서 보면 한국이 일반적으로 파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러나 사실상의 파기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국제적으로 실제로 파기를 해버리면 혹은 네.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상당히 한국 쪽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상의 파기,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 이런 수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재단 설립 초기부터 논란이 많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어떤 배경으로 이 재단이 설립이 됐고 그리고 어떤 논란이 있어 왔는지를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단의 설립은 아시다시피 2014년까지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권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정상회담이 없는 굉장한 외교적 경색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정상회담이 없다라고 하는 강경책을 유지했었고요. 이게 2015년 들어오면서 반전이 되어서 2015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전격적인 양국 외무장관의 합의가 서울에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자면 과정에서도 나왔던 부분은 최종적으로 작년에 한국의 외교부 TF에서 확인됐던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은 양국 정부 주도의 일종의 밀실 합의와 가까운 결과물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아베 수상도 가령 국회 내에서 사죄 편지를 보낼 의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죄는 왜 했는가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일본 쪽에서도 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 충분한 뒷받침 이런 것들이 약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위안부 합의 자체가 그리고 재단의 출범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해산 발표를 했지만 또 곧바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 겁니까? 네, 재단은 어쨌든 민법상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들이 해산을 결의하면 되지만 지금 모든 이사가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직권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산을 하는 그러니까 취소를 하는 설립 취소를 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산인이 임명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 나가면 빠르면 6개월, 길게 잡아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남는 게 받은 출연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돈을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한 57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이것은 그 일본 쪽에 돌려주는 것이 사실상 그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예.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사실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도 그 15개를 돌려받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쪽에서 그 돌려준다라는 선에서 협의를 계속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라기보다 확실한 파기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죠. 현재 일단 예산되는 부분은 당분간은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러한 죽은 돈으로 보관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일 간에서 또 새로운 또 나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이 돈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받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위안부 합의를 놓고 오늘자 일본 신문의 사설을 보게 되면 보수적인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사야 마이니치는 결국 일본 정부가 힘들게 한 이 싹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 정부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문제가 있지만 살려나갈 여지가 있는 어쨌든 소중한 성과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아베 정권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파기라고 하는 수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냈던 10억 엔의 의미를 새롭게 살려나가는 즉 위안부 합의에 대한 보완과 보강을 거쳐서 조금 더 한일 양국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에 가까울 정도의 구상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사실은 10억에는 그 출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네. 의미가 있고 오히려 돌려주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용처를 찾아 나가는 모색 이게 필요하겠죠. 궁금한 게 이게 보완이나 보완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네. 재협상과는 또 구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0억 엔이라고 하는 돈은 물론 재단을 설립하는 겁니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그리고 네. 그 문제의 화해를 촉진하는 돈으로 쓰인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 어쨌든 그 원래의 목적에 걸맞게 돈이 쓰여지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부분은 애초에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합의에서 어떤 다른 활용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역시 그 부분은 상당히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일본 쪽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위안부 문제라는 것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돈을 그래도 그 보완적인 그 내용으로 쓰게 된다면 네. 역시 도의적인 책임만 그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게 또 피해자 분들의 상당한 우려이기도 합니다. 네. 일본이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일본이 그 위안부 문제라는 상당한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만이 이게 수습되는 상당히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명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거죠.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그 돈을 전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한일 간에서 그 보완책으로 뭔가 이야기가 잘 되어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어떤 법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공탁을 해놓고 일본 측에 계속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일본적으로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현재 시작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한일 간의 견해 차이가 아주 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실상 위안부 합의 이번 2015년 12월에 나왔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그 피해자들의 그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사업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네. 무시되어 왔는데 일본은 그러한 합의를 손실이 이행하고 왔다라고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상당한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돈만 낸 것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그 일본 쪽에서 그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킨다면 정확하게 이것은 일본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일본은 현재까지만 해도요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2015년 12월 28일 이후 2주도 안 돼 가지고 일본 국회 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는 강제 연행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유엔에서도 일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풀이되면서 이것은 손실한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 자체가 무색화된 예.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손실하게 이행해 왔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본 정부 부분에서 자체가, 예. 다져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네.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상당히 많이 있는 네, 거죠. 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본 정부는 예상됐던 대로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반응 어떻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달리 대안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한국 정부가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결국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최종적으로 일본이 단추를 누르는 셈이 되거든요. 한국이 돌려준다 그랬을 때 일본이 받으면 그래 파기 완료야. 이렇게 된다라는 사안은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0억 엔의 마지막 이 사용처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가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어쨌든 그 안에 있었던 조금의 바람직한 씨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달려있는 최종적인 국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도 한국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강제 동원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대응할 문제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그 작전으로 나오겠죠. 우리 정부는 짚어주셨던 강제 동원과 관련된 이번 피해자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번 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된 건 별개의 문제라고 구분지어놓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이걸 같이 묶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본은 모든 게 한국 쪽이 잘못됐다. 국제적인 합의를 깨는 것은 한국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새 악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의기르기 논란도 있었고요. 예. 징용자 판결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재단 해산 문제도 있었고 또 29일에는 다시 미쓰비시 관련해서 징용자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쪽에서는 악재라고 하죠. 이런 것이 치루치오 계속 일어날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꺼번에 이것을 엮어서 다 한국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묶어서 나가는 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된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대단히 잘못된 나라다라는 인상을 또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또 한국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압박을 주고 또 나은 어떤 외교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지난 2015년 합의를 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재단 설립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가지고 상호 비판하지 말자. 또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 이 세 가지가 큰 부분이었는데 그다음 나머지 이 두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갈 걸로 보십니까? 이미 두 번째 부분에 말씀하신 상호 비난의 자제라고 하는 것들은 며칠 전에 지난 이틀 전에 있었죠. 강제실종위원회에서 이미 위안부가 출산한 아이의 문제를 놓고 이게 강제실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행한 위안부 합의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사실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보자면 그 안에서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이 원하든 일본이 원하지 않든 간에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도 발생할 전시 여성 성폭력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것입니다. 소녀상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위안부 합의 자체가 재단의 해체로서 사실상 식물화된, 사문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질 이 부분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계속 경색 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외교 관계라는 것이 또 회복할 부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관계를 좀 어떻게 좀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0억 엔을 내면서 일본의 아베 정권도 굉장히 보수 우파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점을 살려나가는 작업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 것인가. 당분간은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적어도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남북 관계의 진전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호재가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양국 정부가 실무적인 협의, 즉 10억 엔에 대한 처리의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든 강제동원 재판이든 적어도 외교 채널이 열려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참 한일 관계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좀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네. 당분간은 그 냉각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한일 관계의 결정적인 그 바탕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일본의 예를 들면 북일수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일본 내에서 한국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하나를 갖다가 한일 관계를 그 바탕시킨다. 그런 생각은 일본 쪽에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파간다식으로 한국에 압박을 주면서 그 어떤 외교적인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비난하면서도 다음 순간에는 다른 기자회견에서 스가 관방 장관이 한일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더 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종합적으로 한일 관계를 결국은 그 일본도 한국이 대단히 현재 중요하고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회복시키는 노력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호사카 유시 세종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